지난 영상에서 세차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요. 오늘은 한국 세차 시장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 1955년부터 시작된 자동차 사업을 시작으로 세차 한 번에 커피까지 먹고 가는 현대까지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년 8월 한국전쟁 휴전 직후 나라가 어수선할 때 한국에서 첫 다재제작한 자동차 휘발 자동차가 세상에 등장합니다. 들이치려고 욕한 게 아니라 진짜 자동차 이름이 휘발이었습니다. 당시 자동차 정비합을 하고 있던 최씨 삼형제가 미군이 쓰던 지프차를 주워다가 해체한 후에 다시 재조립해서 완성된 자동차를 가지고 국제차량 제작사라는 회사를 열어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쉽게도 1963년에 경쟁업체인 새나라 자동차와 박터지게 싸우다 망해버렸지만 이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생겼으니까 그와 함께 따라오는 세차 기술도 함께 생겼을 거고 한국 세차의 시작도 이때쯤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말은 당연하게도 개프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의 세차 시장은 1990년대까지 걸음마 단계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의 세차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가 양산화가 되는데 오래 걸리기도 했고 자체적으로 세차 기계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도 하고 특히나 세차 기계는 자동차 정비소 외에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차를 하기 위해 필요한 물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냥 강물로 퍼다가 세차를 했었고요. 지난 영상에서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면 세차 시장도 성장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당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자동차 시장은 연일 불황기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석유 파동으로 세계적으로 경제 침체기라 수출도 힘들고 국내에서도 정치적인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한 요인으로 자리 잡혔고 게다가 당시 정부에서 자가용 주말 주유 금지, 유가 인상, 휘발유 특별 소비세 인상 등 자동차 산업 발전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했는데 이건 뭐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불황 사이클이 계속되니까 해외 수출은 고사하고 내수 시장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서민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위치였고 이 세차라는 개념도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든 구조였고요. 다행히 시간이 흘러 기름값이 다시 안정세로 접어들고 자동차 시장도 호황기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일반 서민 가정에서도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서 세차 시장의 진입 장벽도 서서히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를 꼽아보자면 처음 자동차가 서민들의 가정에 보급되었을 때는 집 다음으로 재산 목록 1호였다 보니까 애지중지 키우겠다고 손세차부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때마침 개최했던 서울 88 올림픽을 계기로 도처의 신축 아파트들이 신축되면서 주말에는 아버지와 자녀들이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훈한 장면도 오래가지 못한 게 당시 세차를 할 때 사용했던 세차용품들이 지금처럼 시중에 판매하는 카샴푸나 클리너 같은 게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던 샴푸나 주방 세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세차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가정에 흘러나오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물과 함께 이 폐수가 자연스레 길가에 흐르게 되었고 당연히 이 문제가 법적인 문제까지로 이어졌고요. 이렇게만 보면 우리나라에서 세차 시장이 성장하기 힘든 구조로 보이는데 환경오염 문제가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민감한 문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던 시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가정에서 세차를 할 수 없다면 세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으면 되니까요. 1988년 구역회사 골든크로스에서 국내 최초로 터널형 세차기를 서울 잠실에 들어오면서 국내 세차 시장에 신드롬을 일으켰는데 내가 직접 세차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세차를 해주니까 우리 귀차니즘의 민족 한국인은 이 손세차라는 불편함에서 손을 떼고 세차장에 차를 맡기는 문화로 방향 전환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동 세차 하나만 가지고 한국 세차 시장을 주도해 나갔다고 말하기도 뻘쭘한 게 뭐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세차가 우리에게는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향후 미래에도 꼭 필요한 먹거리 사업이 될 정도로 가치가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턱대고 달려들기가 애매했습니다. 돈이 된다고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망하기 십상이니까요. 더군다나 한국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미적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동 세차에 대한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아내가 남편 몰래 차를 끌고 나갔다가 세차장에서 기스를 내서 남편의 멘탈이 쿠코다스가 되어버렸다는 구전도 있었는데 자동 세차기에 달려있는 솔이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기계는 너무 거칠고 또 어떤 기계는 너무 가는 솔을 사용하다 보니까 세차를 했는데 오히려 더 더러워졌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가죽띠를 솔로 쓰는 기계에서는 다다다다다 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리니까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세차장을 가기 꺼려하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더욱더 큰 문제는 겨울이 오면 세차를 하는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영하의 날씨에 고압수로 물을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표면이 얼어버리니까 세차를 꺼려하는 손님들도 많았고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자동 세차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직 귀차니즘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계속 자동 세차를 이용하고 있었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내 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이카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 이상 내 차를 남에게 맡기는 시대가 아닌 내가 직접 관리하는 셀프 세차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초반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정 내에서 세차하는 가정 세차가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셀프 세차장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셀프 세차장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 세차기가 한국에 들여온 지 얼마 안 된 1994년부터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자동 세차기를 들여왔던 이 골든크로스에서 약
약 5년 뒤에 셀프 세차기를 한국에 도입했습니다. 당시 골든크로스 김천웅 대표가 미국 셀프 세차기 1위 업체 SEC에서 셀프 세차기를 한국에 가져왔고 평택의 골든 24시 셀프 세차장을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손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미 자동 세차가 한국 세차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편한 자동 세차기를 두고 내 손에 귀찮게 세차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죠. 특히나 당시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이었기에 셀프 세차장 사업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김천웅 대표는 한국 시장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셀프 세차기 사업을 밀고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의 다각화를 노렸다기보다는 자동 세차가 가져올 문제점을 예측하고 미리 다른 방안을 모색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김천웅 대표의 예측은 적중했고 자동 세차에 대한 결함과 내 자동차를 사랑하는 마이카 시대가 동반되면서 생긴 이 시너지 효과로 인해 셀프 세차장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특히나 24시에 환장하는 우리 야근의 민족 김치맨들에게는 정말 편리한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세차가 어느새부턴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히다 보니까 관련 업종들도 그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셀프 세차장이 외부뿐만 아니라 실내 세차도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거든요. 바쁜 사람들은 외부만 하고 가버리는 반면 마니아층들은 외부와 실내를 다 같이 하다 보니까 기본 2시간에서 왁스칠까지 하면 3-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이런 마니아층들을 위해 카페나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일부 업소는 식당까지 운영한다고 하니까 그냥 주말을 세차장에서 보낸다고 해도 무방하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PC방이 언제부턴가 음식이나 커피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배우 허영남과 권상우 씨도 셀프 세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세차와 관련된 유튜버들도 유명세를 타면서 셀프 세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또 주로 새벽 시간대에 주차장에 있는 손님의 차를 대신 세차해주는 출장 세차도 있는데 제가 대본 작성하면서 알아보니까 배달의 민족 특성상 내 차를 대신 세차해주면 개꿀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의외로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동 세차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는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자동 세차 시스템의 개선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어느새부턴가 하나의 문화와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힌 세차. 특히나 최근 한국 세차 기술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고 관련 창업 및 취업에 대한 유입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관련 기업들도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아빠는 괜찮다의 차식백과였습니다.